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영암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영암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희는 바로 이번 주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영암에서 열흘 만에 고병원성 AI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올 겨울 전남에서만 벌써 5번째인데요. 영암에서는 지난 13일 시종면 오리농장에 이어 인근에 있는 군서면 소재 오리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22일 해당 오리농장에서 항원이 검출됐고 23일 고병원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차 발생한 곳이 그 13일 발생한 오리 농장, 그 시정에 있는 데죠. 네. 시정 오리 농장에서 10km 이내에 있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그 10km 이내이기 때문에 지역 방역, 그 집중 방역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이렇게 설정되고 그 임상 예찰인가를 통해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하는데 당시에는 그 항원 검출이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오리들이 막 폐사하고 나니까 농장주가 다시 신고를 하게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중 소독하고 점검했다고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아쉽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전주 MBC에서 영암군의 그 방역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전주 MBC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작년 이맘때 고병원성 AI로 영암의 한 양계 농장에서 진행된 살처분 현장이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로 안락사시킨다던 닭들을 산채로 굴착기로 눌러 압사시키는 방식으로 살처분을 진행해 해당 보도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봤는데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살처분이 진행됨에도 이를 관리 감독한 가축 방역관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MBC 그 취재를 보니까 거기 취재진도 영암군에 이제 방역관을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 영암군에서는 그 관리 명부조차도 그 작성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더 문제는 그렇게 굴착기로 압사시켜가지고 살처분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농장주가 와서 보니까는 닭 몇 마리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한 거고 그 업체들이 와가지고는 그 닭만 그대로 농장에서 뺏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방역이 엉터리다. 그래서 여기저기 AI가 터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게 하나 더 있는 게 그 전주 MBC 보도 이후에 그 동물자유연대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우승희 군수와 그 업체, 위탁업체 직원 상대로 지금 잔인하게 동물을 죽였다라고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고발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6일에 영암 교동리에서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22일 예정이었는데 날씨로 인해 취소되고 이날 열리게 됐는데요. 민선 8기 혁신 도시개발의 집약이라고 할 만큼 이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1억을 들여 복합문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영암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요. 여기에 또 454억을 들여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140석 규모 소극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지역 활력타운도 생긴다고 하네요.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암 공공도서관 처음에 기찬랜드에 지어질 예정이었었는데 뭐 이런저런 걸 다 거쳐서 이제 지금 이제 결국 교동지구로 옮기게 되면서 교동지구 개발 사업의 이제 전체적인 밑그림이 좀 이게 딱 잡힌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을 확인한 게 있는데 이 교동지구의 현충공원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에요. 네. 관련해 가지고 뭐 주민 설명회도 있었는데 좀 이 부분 먼저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12일 영암 현충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교동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었습니다. 이 자리에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설명회는 현재 영암공원에 자리한 충원탑과 3.1운동 기념비 같은 현충 시설을 녹동서원 근처로 옮기려는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고 합니다. 녹동서원 옆이죠? 네. 그 낭산 김준현 기념관 뒤편에 있는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주민 반대가 조금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시 그때 주민 설명회에는 그 다른 취재 일정 때문에 이제 참석은 못했는데 그 군청 담당 그 부서 관계자분하고도 통화로 취재를 하고 또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그 주민들을 좀 대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도 좀 자세히 좀 관련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취재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주민 설명회 당일에 사업 추진을 전혀 모르던 주민들이 제법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시고 또 영암군에서 그 제시한 여러 그 현충공원 조성을 하려는 또 후보지 시안이 이제 그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보여졌는데 그 중에서 그 녹동서원 옆 그 자리가 평가가 한 5점 만점에 4.9점 거의 만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적의 후보지라고 이제 군에서 딱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교동지구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이제 나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난데없이 이제 현충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시안에다가는 이제 녹동서원 옆쪽이 이제 최적의 입지라고 딱 하니까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이런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주민들한테 좀 반발심이 좀 크게 많이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영암군에서는 그 좀 주민들 반발이 좀 커지니까 그 교동 주민들만 말고 그 전체 영암읍민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언제 열지는 몰라요. 뭐 인사이동도 있고 보니까는 한 1월쯤에는 꼭 열겠다고 하시던데 지금 아무튼 주민 반발이 좀 커가지고 조금 살짝 물러서는 분위기 같아 보였어요. 근데 그 반대 입장을 내는 그 주민들은 좀 분위기가 그 영암공원 현재 현충시설 있는 그 자리가 높아서 가기가 힘들다네 해서 막 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 다니는 길을 좀 개선을 하든가 뭐 에스컬레이터든 뭐든 이제 좀 이동을 좀 더 편하게 좀 보완을 하자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현충공원 이전 사업이 이제 우군수님이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추진될 것 같은데 뭐 우군수님께서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영암군이 달맞이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 추진 중인 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최근 강진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 달맞이공원 사업하고 병행 추진하다가 지금 난관에 부딪혀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사업. 지금의 영암경찰서 자리에 영암읍성을 복원하는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아마 그 강진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그때 감사원의 입장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영암군이 그 영암경찰서 자리에 그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해요. 영암경찰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이전해 나가면 되니까 좀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 그 민선 8기 시작할 때 이제 우군수 취임하시면서 그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영암경찰서에서는 이미 좀 신축을 계획하고 먼저 좀 돈을 써버린 상황이었어요. 새로 그 영암경찰서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계속 개보수하다가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해서 이제 신축 청사를 위한 어떤 설계도면 실시 설계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미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군수가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그 영암경찰서 서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린 여기에 이제 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역사문화공원을 짓겠다 얘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봤는데, 문제는 그 영암경찰서가 이제 청사를 이제 신축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한 그 비용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실시설계 비용, 그게 이제 영암군이 함부로 그 비용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청사 신축은 그 경찰서로 그 국가사무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자체가 그 어떤 지자체 사무하고 자치사무와 이제 국가사무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계상 어떻게 막 예산을 전용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군에서 그걸 보존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업이 원래 이게 계속 진척을 못 보였던 게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난관이 생기니까 이제 영암경찰서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려 해도 또 이전하려 치면은 그 실시설계 비용을 또 다시 또 거기다가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은 이미 써버렸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보존이 안 된 이상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영암군에서는 뭐 이제 어쩌겠어요.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기재부 찾아가고 국회 찾아가고 해가지고 막 비용 보전 방법을 이게 뭐 많이 나름 백방으로 뛰면서 이제 답을 찾았는데 뭐 거의 답보 상태였었죠. 그 부분만큼은. 근데 이번에 이제 영암경찰서 이전 관련된 비슷한 사례가 강진군에서 강진경찰서도 이제 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강진군에서 이제 감사원에 이제 물어본 거죠. 지자체에서 이런 좀 보전, 그 강진군도 그 문화재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보전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좀 답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방법을 찾은 거죠.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결국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뭐 이게 함부로 비용 보전하면 그게 걸리니까 소위 감사원의 이제 사전 컨설팅을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 해석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지자체가 그 자치사무를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부지와 그 교환할 때 아까 그 경찰서 신축과 관련된 비용, 먼저 투입된 그 실시설계 비용 있죠. 그게 이제 매몰 비용을 포함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하든지 교환을 하는 게 괜찮다고 그런 해석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역 문화재 복원, 보존, 관리 뭐 이런 게 다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되니까, 뭐 영암군 입장에서는 이제 문화재 보존 관리, 영암읍성 복원 이걸 위해서 이제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부지 가액에다가 영암경찰서에서 투입했던 매몰 비용인 실시설계 비용 한 10억 그걸 같이 포함해서 이제 평가액으로 이제 매입을 하면, 뭐 다른 국유지 뭐죠 그 이전하려는 그 땅과 이제 교환하는 식으로 한다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괜찮은 셈이 된 거죠 이제. 예. 뭐 어쨌든 이래서 이제 영암경찰서 이전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조금 탄력을 받고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은요. 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졌고 8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네, 그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었죠. 좀 더 저희가 일찍 다루려고 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역의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생각보다. 예산 심의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야말로 진짜 의원님들의 그 의원님으로서 좀 빛이 나는 뭐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솔직히 여기저기 지자체들 보면 뭐 군수, 시장 뭐 하자는 대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회도 많고 뭐 적지 않아요. 진짜 존재감이 없는 의회도 많고, 저는 이제 영암군 의회
의원님들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들의 이런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고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감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은 솔직히 외부에 있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해서 그걸 확인하고 뭐랄까 그 국민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하나의 좀 그런 방편 중에 또 하나예요. 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행정 권력에 맞서서 이러저러한 부조리들을 밝혀낸다라면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가 많이 또 건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진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하나의 그 단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게 이제 채택이 되면 저희 같은 이제 언론사들도 잘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나름의 또 공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언론사들을 보면 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활동 잘 다루지 않는 신문사들도 많고 맨날 그 군청 그 찬양 보도자료 그대로 복사 붙이기만 하고 또 언론사 신문사 운영한다고 수천만 원짜리 수익계약이나 받아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허다합니다. 근데 분명 실력도 좋고 진짜 좋은 본보기가 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조차도 줄 필요도 없는 그런 언론사들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게 지적받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다는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그 군청 앞 광장 및 국민회관 조성사업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관한 규정 위반인데 이게 그 영암군이나 지자체가 이제 공유재산을 매입 취득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재산 심의회에 어떤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조례상으로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 가액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누락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박영계 의원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또 위반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방재정법 제47조가 그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조항인데 뭐 이 부분을 그 규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인즉슨이 그 부지 매입 비용이 한 7억 944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아마 그 군청 앞에 있는 그 법무사하고 네. 예, 화원을 그 우선 매수하라고 했던 그런 비용인데 이제 그거를 거기에다 안 쓰고 이제 협의 매수가 잘 안 되니까 영암군에서는 이제 다른 필지 땅을 사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른 필지 땅도 분명히 이게 매수 대상은 맞는데 이게 분명히 그 아까 부지 매입 비용이 한 7억 944만 원? 뭐 요 정도 됐던 비용이 이제 그 법무사 사무실하고 화원을 매입하라고 이제 우선 매수를 하라고 정해놓은 비용인데 그렇게 안 썼으니까 이것은 이제 예산의 목적에 사용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들이 더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민정 씨가 좀 대략적으로 조금만 읊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의 연구 영역 결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구축, 군 산하위원회 운영 및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서호 용성장학회 창작관 운영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에는 양성평등기금 내 일부 사업에 대해 일반 회계로 편성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기후과에는 읍면 소재지 일원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대책 미흡을 지적했고 농업해양정책과에 각종 농업기계 보도사업 대상자 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발표됐습니다. 기획행정국 국장의 천재철 실장, 농업경제건설국 국장의 문진교 과장, 문화복지국 국장의 임문석 영암읍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이번 그 인사이동 보면 문진교 과장님이 이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가지고 저 농업경제건설국 국장을 맡게 됐죠. 네.
인사이동 관련해서 저희가 뭐 좀 드릴 말씀은 이번이 이제 국장제 중심으로 조직 개편, 첫 조직 개편인데 뭐 이에 대해서 뭐 옥상옥이다, 결제 라인만 늘어났다, 또 부군수하고 이제 애매해진다 뭐 하면서 뭐 실효성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그 부군수 문제는 어차피 조례 개정되고 아마 내후년부터면은 이제 부군수가 이제 상급으로 되기 때문에 뭐 좀 뭐 별 이제 그 애매함은 이제 점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저는 이제 어느 제도든 장단점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그 제도에 장단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장점을 살리고 어느 정도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그 인원 멤버 우리 영암군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뭐 국장제라서 실패를 할 거고 아니어서 뭐 아닐 거다라는 뭐 그거는 좀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체 인력은 그대로인데 이제 부서가 바뀌고 이제 또 팀도 새로 생기고 추진하는 사업은 많아지는데 그런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제 팀에 이제 사람이 새로 뽑히면 결국 원래 있던 부서에서는 사람이 빠지는 게 되잖아요. 네. 빠지는 만큼 그 기존 팀 부서는 이제 업무가 이제 더 늘어나는 거고 또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조금 호소하는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보통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한참 이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8급, 7급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업무는 많아지고 좀 많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져버리니까는 이제 내부에서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좀 업무 추진이나 계획 수립에 조금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짚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